법 일시불 할부 리스트 장기 렌트 진짜 사는 법. 반갑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있고 흔히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은 뭐냐면 2024년도 버전으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동차는 누구나 타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겠지만 심화학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다가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서 보던지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영상 찾아보던지 끄는 건 안 돼요. 끄는 건 계속 알 때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차 사러 어디 가요? 엔카 들어가 봐요. 전혀 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신차 위주예요. 우리 회사가 신차만 다루기도 하고 중고차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중고차를 안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 자세가 조금 건방져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차 살려면 어디가? 전시장이요. 전시장 맞죠? 혹은 대리점. 전시장, 대리점을 간다. 이거는 어디에? 제조사. 제조사라고 하면은 크게 자동차 신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지겨워도 기다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제조사에 두 가지가 있다기보다 큰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눈다면 국산? 그렇지. 국산, 해외산. 수입산. 맞아. 국산 브랜드 뭐 있어요? 현대, 기아, 르노, 삼성. 현대, 기아, 또 뭐라고요? 르노. 르노, 삼성, 또 아는 거 다 대봐. 아는 거. 끝이야. 현대, 기아는 그러다 치더라도 삼성 어떻게 알았어? XM3. XM3 또 이제 없어 국산이. 쌍용. 쌍용이 이름 바뀌었는데 뭐라고?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랄까 하는데 구쌍용, KG 모빌리티, 또 쉐보레. 쉐보레 국산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주영이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김 PD하고 이 실장이 쉐보레가 국산이에요? 수입 브랜드지. 국산이란 뜻은 뭐야? 국내 생산. 수입산은 수입 생산. 만약에 현대가 그랜저를 미국 공장에서 만들 거야. 그럼 뭐야? 수입산이야.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쉐보레 옛날에 뭐였어요? 대우잖아, 대우. GM 대우. 대우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나가게 돼버리니까 GM 쉐보레 그냥 쓰자. 대한민국 사람들도 쉐보레 알만큼 좀 아니까 모타이크 엠블렘도 예쁘고 수입산 느낌도 나고 잘 팔리겠구만. 하지만 대우가 쓰던 공장, GM 대우가 쓰던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쉐보레 뭐 하고 또 공장 철수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실제 얘들 공장이 왜 돼 있는지 뭐 알바야 쓰레빠야. 어쨌든 국산에 포함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우리 옛날에 삼성이 뭐 만들었어? SM3, SM5, SM7, QM5 뭐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아르키나? 르노 아르키나인가요? 아르키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SM6로 팔리고 있죠. 옛날에 대우차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알페온? 알페온이 이제 고급차잖아. 알페온이 원래 어디 차냐? 대우 우리 알페온 사면은 대우 마크 말고 이렇게 돼가지고 알페온이랍시고 이런 엠블렘 만들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차가 GM 계열의 뷰익이라는 회사의 라크로스라는 차예요. 그거를 알페온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온 거야. 본 적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엠블렘이에요. 뷰익 라크로스가 알페온이 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수입산이지만 국산처럼 팔아먹었지.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제 국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QM3가 없어졌잖아. QM3도 원래 르노에서 만든 머시기를 갖다가 QM3로 이름 바꿔서 팔았는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르노 삼성 이름을 떼고 르노 캡처라고 판 게 있었어요. 혹은 또 클리오 알아요? 네. 클리오의 경차잖아. 네. 레이 사면서 좀 알아봤구만. 이렇게 생긴. 이게 뭔데? 이렇게 생긴 마크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마른 모로 이렇게 된 거. 그게 르노 마크야. 그래 QM6 뒤에다가 그걸로 오히려 바꾼다니까. 삼성 마크 이거 없애보고.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수입산이야. 그 이유를 어떻게 분간하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면 돼. 국내 생산들은 어떻게 돼 있어? SM6를 할 거면 뭐 임페리어 등급, 김PD 등급, 이실장 등급, 킹카프 등급 한 4가지 있고 이 등급에는 옵션 뭐 넣을 수 있고 뭐 넣을 수 있고 내가 골라가지고 주문을 딱 하면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뚝딱 배정을 해서 출고를 해주는 건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 그냥 왜 그렇게 했어? 만들어진 걸 갖고 와야 되니까 대충 이 두 가지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요 구성 두 가지만 수입하자. 수입차처럼 마치 530i도 럭셔리 M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입차에 들어간다고. 결국 브랜드가 어느 나라에 모국을 두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생산하느냐에 따라 국산 수입산이 나뉜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가 정말 많이 길었다 맞지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아도 현대 거잖아. 기아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향성이 현대하고 기아하고 쌍용하고 옛날부터 다 달랐잖아. 대우하고. 기아는 예를 들어서 화물만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법도 있었고, 기아의 이미지가 지금 현대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그래서 뭐 과학 오기도 나오고 뭐 과학 카니발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현대는 조금 물렁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있잖아. 근데 기아 흡수했다고 다 합체해가지고 현대만 한다 하면은 소나타만 팔고 그랜저만 팔아야 되는데 기아까지 두니까 소나타 K5 경쟁시켜서 결국 내가 파는 거 뭐 이런 거지. 내가 기업을 운영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장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일시불. 일시불이 뭐예요? 현찰 주고 사는. 똑똑하네. 할부 뭐예요? 할부로 캐피탈이나 카드 삭기고 하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monthly payment. 달달이 돈 낸다. 달달이 돈을 얼마 낼지는 내 가진 사정에 따라 각자 달라지는 거고,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이나 카드사가 들어가야 된다. CC, 캠퍼스 커플, 카드사, 캐피탈은 비슷한 놈들이다. 네. 고마워, 웃어줘서. 그냥 막 나온 대로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스가 있죠. 할부 안에도 사실 유예, 할부, 중고차 사봤으니까 알 거예요. 일시불하든 할부하든 차값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을 쓸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만, 할부할 때 취등록세, 보험료까지 니 없어요? 그까지 다 대출해 줄게요. 중고차는 이런 걸 많이 하거든. 그런 할부도 있지. 뭐 이렇게든 여유자금 할부? 그렇게 부를까?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형님이 모르시는 건가요? 부르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 해봐가지고. 이름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든지 말든지 난 이렇게 부를래. 여유자금 할부, 인생 나락 할부, 뭐 이런 거. 인생 나락이라고 쓰면은 이걸 보고 계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자금 할부 듣기 좋잖아. 유예 할부는 뭔지 알아요? 나중에 뭔가 유예가 나중에. 맞아요. 4천만 원짜리 풀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2천을 유예해놓고 2천만 할부를 갚고 만기가 됐을 때 2천 한 번에 해줄게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돈을 적게 살 수 있지만 이게 위험하다. 이거를 내면서 2천을 한 번에 낼 돈을 모아놔야 되잖아. 모아놓을 거면 애초에 내지 왜? 맞잖아. 맞죠.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게 무서워서 유예시키고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만기 때 일시상환해야지. 그러면 50만 원 따로 모아놔야 돼. 모으지 말고 100만 원을 한 번에 내서 그냥 할부를 하라고. 유예를 왜 하냐고. 차 팔아서 내면 안 돼요? 차 팔아서 내도 되죠. 나중에 차 파는데 내가 2천 갚아야 되는데 차가 그보다 싸면 내가 못해서. 보태서 내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짚고 넘어갈게요. 효용 가치는 있지. 당장 내가 생계를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차가 꼭 필요해. 그러면 1월 쓰고 나중에 벌어야지. 이런 게 금융의 기회비용이고 은행들이 이자 받는 이유고 뭐 그런 것들이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잘 안 쓰잖아. 카푸어들이 그냥 막 지르는 용도로 쓰잖아.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리스도 보면 운용 리스, 금융 리스가 있어요. 운용 리스에도 굳이 따지면 유예 운용 리스가 있어. 그리고 그냥 운용 리스도 있어. 운용 리스가 뭔지 얘기를 해봅시다. 진솔씨 차 한 번 사면 새 차야. 몇 년 탈 거야? 폐차할 때까지. 15년? 15년? 15년이라 치자. 그러면은 지금 중고차를 사긴 했지만 몇 년도에 샀다고요? 17년식을? 7년씩을 산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오 진짜? 17년 만 레이를 4년이나 탔어요. 얼마 더 탈 거야? 돈 생길 때까지? 희망사항 약간의 계획, 현실적인 나의 계획이 몇 년간 레이를 더 타다 차를 바꿀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내일요. 당장 바꾸고 싶다? 네. 돈만 있으면? 네. 근데 왜 바꾸고 싶어요? 레이가 상태가 안 좋아요? 다른 차 타보고 싶어서. 보증 기간은 끝났죠? 네, 다 끝났어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꺼내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17년식이잖아. 보증은 끝났잖아. 그걸 사다가 내가 4년이나 탔어. 사니까 20년쯤 샀겠지. 3년 된 중고를. 3년 된 레이를 이 사람은 왜 팔았을까? 사람은 그렇게 차를 오래 안 타요 사실. 목적에 의한, 내 사정에 의한 경차는 더욱더 그렇죠. 본인도 중고로 내 사정에 맞춰 샀지만 4년 타니까 당장 내일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달라 있잖아. 15년 타는 사람이 흔하겠냐고. 사실상 저는 0.1%에 가깝다고 봅니다. 폐차할 때까지 새 차를 사서 타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건 찾기 힘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차를 바꾸는 시기를 뭐 여기 주영이처럼 일주일 만에 바꾸는 인간도 있고 2달 만에 바꾸는 인간도 있지만 오래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 한 5년이더라. 5년은 뭐다? 보증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다. 리스가 왜 나왔냐면 할부는 뭐야? 차가 4천만 원이면
폐차할 때까지 내가 쓰는 돈이 차값으로 4천만 원인 거야. 4천만 원이 호응에 날아간 거야. 이제 폐차할 때 고철값 한 40만 원 받겠지 뭐. 4천만 원 날아가는 건데 이걸 중간에 5년 돼서 팔면 어떻게 돼? 내 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차가 멀쩡하다는 디폴트를 우리가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기 있는 거에 따라 다르고 인기 없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그냥 대충 우리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차를 위해서 소모한 금액은 얼마다? 2천만.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쓴 거야. 그리고 팔아서 2천 회수했으니까. 근데 4천을 지금 당장 내긴 어려워. 나중에 2천이 회수될지언정 지금 4천을 만들긴 어렵다고. 그래서 할부를 하는 거다. 오케이 바리? 네. 4천만 원 본인이 돈 있어. 일시불하고 차 아프지 뭐. 나중에 팔면 뭐 오겠지 뭐. 돈 안 급한데 뭐. 나 돈 많은데 뭐. 근데 내가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어. 2천 넣고 2천 할부 하겠지. 그러면은 나머지 할부는 언제든지 내가 차를 팔아서 만까지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갚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리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애초에 이 차 내 거 아니라도 되니까 우리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탈하듯이 5년만 탈게 하는 거야. 그럼 5년만 타면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시 차를 갖고 가서 뭐 팔아먹든 수출을 하든 집에 전시를 하든 알아서 해라. 나는 5년만 탈게. 그러면은 얼마만 내면 될까? 2천만 원만 애초에 내고 4천 내고 2천 회수도 아니고 2천 내고 2천 나머지 할부도 아니고 애초에 그냥 2천만 낼 테니까 여기까지만 탈게. 이게 리스야.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거지 금액이 이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리스로 했으면 2천이 아니라 2,500 쓰겠지. 근데 이런 선택권, 내가 뒤에 인수를 해도 되고 반납을 해도 되고 이런 선택권을 가져가고 당장 돈을 적게 쓰고 할부랑 다르게 취등록세가 월 납입료에 차값이랑 같이 묻어버리니까 초기에 자금을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효용 가치로 인해서 리스가 돈이 좀 더 비싸도 리스하는 게 난 낫겠네 할 수 있지. 사람들이 할부하는 게 더 싼데 일시불 하는 게 더 싼데 리스하는 놈은 미친놈이다. 캐피탈을 왜 쓰냐? 그는 살면서 한 번도 대출도 해본 적이 없고 보험도 가입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에 관련된 활동을 평생 안 해야 맞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는 것 뿐이지. 대출해본 적 있어요? 네. 레이 할부했어요? 네. 자, 그런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대출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자를 내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돈이 필요한 그 기회비용이 중요하니까 빌리는 거잖아. 돈 졸라 많은 사람들도 일시불로 잘 안 해요. 그 기회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를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 맥락으로 리스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나에게 리스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부랑부라랑. 자, 대충 리스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만 더 짚고 지나가자. 그러면 유의 리스는 뭘까?